네, 계속해서 앞선 내용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고 간 의혹, 이른바 돈봉투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거든요. 처음 기사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근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은 이제 뭐 검찰 수사에 달렸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이 파일 관련해서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벌써 수십 명 정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뭐 아시다시피 녹음 파일은 거의 3만 개 가량 되고 네. 이번에 일부가 이제 공개됐습니다만 그 녹음 파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현역 의원들 몇 명이나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될까 이제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에 흘러나오는 얘기는 한 20명 정도는 검찰이 특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 20명 정도가 관계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이건 거의 게이트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돈 받은 그 정치인,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 70명 가까이 된다. 네. 이런 설도 있단 말이에요. 설입니다, 물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전제한다면 몇십 명을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되면 수사가 상당히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파장도 커질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게이트로까지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무엇보다도 이 총선 이제 1년 남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수사를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에 좀 이제 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내년 총선까지 뭐 거의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수사는 뭐 통상적으로 한 뭐 몇 개월 정도면 끝나니까 네. 총선 전에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오히려 악재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만약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현역 의원들 수사하다가 이게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또 뭐 이렇게 감자 캐듯이 자꾸 또 연관돼서 또 막 뭐들이 그렇죠. 나오고 네. 이래서 수사 범위가 점점 확대되다 보면 이게 한 연말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컨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큰 건들이 나온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총선에 좀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녹음 파일이 3만 개 가까이 되다 보니까 또 내용들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혹은 이게 또 어느 정도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단정 짓지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정부 여당 상황도 근데 녹록지는 않아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충청권에서도 뚜렷한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영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대전을 찾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지역 민심이 반영된 행보라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반영이 됐죠. 네. 어찌됐건 이제 여론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도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대전 방문 전에는 대구 가서 서문시장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일련의 행보들이 그럼 이제 뭐 언뜻 보기에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계획되지 아니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여사의 행보를 이제 계획 없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특히 이런 행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굉장히 나름 기획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왜 충청권이 하는 부분인데 역시 충청권이 이제 캐스팅 보팅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충청권 민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 역시 이제 그냥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여야 모두 제대로 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네.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물론 선거가 앞으로 1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민심, 특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권의 민심을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그렇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그 결과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부동층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층의 상당수가 또 중도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이제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어느 한쪽을 이제 지지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을 이제 했다가 이제 관망세로 다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층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따지고 보면 내년 이제 총선 결과가 이제 좌우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뭐 워낙에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 보팅을 이제 많이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이제 그래서 선거 때 되면 이제 중원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내년 총선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어느 당이 압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지난 대선 비슷하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돌을 하면서 서로 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상대방의 실수에 의해서 반사적 이익을 보는 그런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춰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네. 내가 스스로 잘해서 득표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양당 모두 지금 악재를 지금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다가 이번에 불거진 또 리스크가 또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